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일정량, 상용량을 먹었음에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보충제들, 영양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 손상은 고용량을 먹었을 때나 여러 가지를 섞어 먹었을 때 간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한 가지를 먹고 그리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 먹었는데도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보충제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그룹군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그룹군은 동종요법 허브제제들, 두 번째는 특정 성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보충제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종요법 제제, 허브제제입니다. 체퍼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체퍼럴은 위장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동종요법 허브요법 제제입니다. 아이허브나 직구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보통 위장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허브인데, 정해져 있는 용량을 먹었을 때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하면서 간이나 신장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컴프리라는 허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직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이런 허브요법으로 활용되는 성분입니다. 상용량을 먹었을 때 심각한 간부전이나 간암으로 사망한 케이스를 유발할 정도로 아주 독성이 있는 허브 제제입니다. 그래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은 고미, 건이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위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약인데, 이것도 심각한 간독성이 있고 사망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카바라는 허브가 있습니다. 이런 카바는 이게 뇌에 작동돼 가지고 안정제, 수면 유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생약인데요. 이것도 심각한 간독성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허브에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카바라는 이 성분 허브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군으로 보충제 성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마 추출물, 승마입니다. 블랙호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분은 갱년기 증상 개선시키고 수면장애나 기분의 변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보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도 상용량만 먹었을 때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간 손상을 유발합니다. 사례를 보면은 52세 여성이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승마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3개월 섭취 후에 간성 혼수에 빠진 사례가 있을 정도로 독성이 꽤나 있는 그런 보충제로 알려져 있죠. 갱년기 증상을 조절할 때는 이런 제품을 드시는 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승마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주치의나 약사님과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EGCG, 카테킨류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나 피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상용량인 4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간독성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세 번째는 노니입니다.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지만 항염 효과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는데,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례를 보면은 62세 여성이 하루에 한 컵 정도를 노니 착즙 액을 먹고 나서 간 손상이 발생했다는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홍국입니다. 이 홍국 추출물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양리 성분인데, 이 성분도 고지혈증 약처럼 아주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 손상을 종종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고용량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없는 영양제인데요. 특징이 없다는 게 뭐냐면 특정 성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양제를 먹었을 때 간 손상, 간 수치를 높이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 중에서 얼라땡땡 같은 허브, 생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합 비타민류가 흔하게 간 손상을 유발해서 간 수치를 높이죠. 두 번째는 헬스 보충제,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 전에 먹는 부스팅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알약도 있는데 거기에는 고함량의 카페인, 고함량의 에너지 부스팅을 시키는 허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생약 허브들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약 제제, 허브 제제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허땡 라이프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간 손상의 이슈가 꽤나 빈번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주의해라라고 권고를 내릴 정도로 간 손상을 잘 유발을 하는 그런 그룹군입니다. 생약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묶어놓은, 복합해놓은 이런 성분의 제품들은 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 손상에 발생하는 이 성분들은 보통 간 수치가 높거나 간염 보균자나 뭐 지방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 손상은 짧게는 이틀에서 3일이면 증상이 나타나고요. 길게는 보통 4주에서 최장 6개월 정도 있다가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역구토가 심해지거나 황달, 소변 색깔이 변하는 것, 그리고 심한 피로와 근육통,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간 손상의 신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정량만 먹었는데, 상용량만 먹었는데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보충제 성분들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동종요법 제제, 카바나 애기똥풀 같은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